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은 한 두세 문제 나와요. 그 정책, 심의,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제도, 교육제도. 일단 정책, 심의, 위원회 7글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다음에 네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근데 현재 국토부에 둘 수 있다잖아. 거기 두어야 한다 X로 쓰시고 두어야 한다 틀린데, 자, 국토부에 왜 둘 수 있느냐? 현재 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고 아래 심의사항이 생기면 그때 소집하는 거예요. 아래 심의사항이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최근에 심의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이 건이 생기면 그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둘 수 있도록 거고요. 연종 수시로 만들고 그러면은 일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쓸데없이 인건비가 나기 때문에 국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심의사항 네 가지는 공부선수. 심의사항 네 가지 외우셔야 되지. 공부선수.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네 가지 외웠고 2번 되게 중요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였을 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했으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따르라. 밑에 주의 중요합니다. 왜 틀렸어요? 중개보수 변경 심의했을 때 따르라.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했을 때 따라야 한다. 다른 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틀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그 다음 중요하지. 위원은 국장이 임명합니다.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거, 위원을.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위촉하는데,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 못 외우니까 외우지 말고요. 작은 글씨로 넣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오인데 이런 걸 외우지 말고요. 만약에 시험에 뜬다. 어쩌다못이 나오거든요. 아무개는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웬만하면 맞아요. 맞는 지문이고, 왜냐하면 여기 없는 걸 굳이 내진 않거든요. 왜? 있는 걸 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위원 될 수 있다. 웬만하면 O, 아무개는 위원 될 수 없다면 웬만하면 X예요. 객관식이니까 다른 걸 먼저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공무원 빼고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 중요하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밑에 주의.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현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심의사항이 생기면 소집하고 일 끝나면 해체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만 연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협회에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운영인은 19짤,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여기는 연임이 있죠. 딱 한 번만.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2번 하셔야 돼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누가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다음에 운영은 2번. 총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거기 출석위원 밑에다 적으세요. 재적위원 X.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땐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해라. 우리 7자 두 번 나오잖아요. 7월 11일, 7일 전까지.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전날까지. 문제 내볼까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X. 자, 간사는 항상 위원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는 거니까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척 사유. 회의할 때 그 사람 빼고 하는 거.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읽고만 가면 돼요.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2번. 오늘 위원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습니다.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 영역 감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위원이 변호사라고 상상하시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이
오늘 안건 당사자의 법무 대리인이거나 법무 대리인이었다 이거지. 그 사람 제척 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제척 사유면 스스로 뭘 해야 돼? 회피해야 되지. 회피 안 하면 3번 중요하죠. 회피 안 하면 누가?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왼쪽 페이지와 연결되죠. 누가 위원을 임명하니까 국장이 위원을 임명하니까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거야. 좌우를 그렇게 연결하시고 누가 위원 해촉할 수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번은 오늘 안건 당사자가 보니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지? 헤어진 여친이었지. 오늘 제대로 된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심의위원회 전 여친 빼주세요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뭘로? 의결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다음에 그 기피 신청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마칩니다. 의결사항이 2개 더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자, 시험은 누가 시행함이?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국장이죠.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이것만 안 바뀌면 돼요. 근데 왜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하지? 자격증을 누가 주니까? 시도지사가 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처음과 끝은 같아야 되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3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때 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시도지사 X라고 잘 써두시고 그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야. 시도지사 X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위탁 시행하죠. 위탁. 우리 업무 위탁이 저 뒷부분에 가면 더 있습니다. 8장 가면 있는데 우리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교육,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2가지.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3가지 교육은 시도지사가 공통 시식권자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3군데 위탁할 수 있어.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협회도 있고 공기업 준정보기관, 그다음 부동산 관련학과 있는 학교. 나중에 8장 가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의 업무를 2군데 위탁할 수 있어.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2군데. 다시 시작.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2군데 위탁합니다.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결국 위탁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좀 부담이 되죠.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시험을 위탁한다. 3번, 4번 중요하다. 출제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응시 자격,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3장 가서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면 개공과 소공은 자동으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존이 될까봐 보존도 못하게 막은 거죠. 근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그 시험이 뭐가 되고 무효처분이 되고 그 무효처분일부터 5년이에요. 무효처분부터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개공과 소공은 자동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뭐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시작.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우리 보조원이 컨닝하다 걸렸었잖아요. 사장님이 안타깝죠. 그래도 아유 우리 5년 동안 내 곁에 머물러줘.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I love you. 그거잖아 우리.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시험 못 보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계속 보시면 무효처분 1순례부터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데 그래도 확 안 풀려서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국에 소문냅니다. 컨닝하다 걸렸다고. 자, 그 밖에 주의안의 3번째 문장. 이 2사람 빼고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파산자, 금고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다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들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 개공 등이 들 수 없는 거지. 증은 다 딸 수 있는 거야. 자, 됐고 시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오른쪽 저 위에다가 적어드렸죠. 심의위원회 의결 세 가지 적어드렸어요. 심의상 네 가지, 의결상 세 가지. 전 여친 빼주세요. 국장이 문제 내고 싶어요. 올해 시험 안 보고 싶어요. 세 가지. 응시 수수료는 8장감 또 나와요. 참고로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3번도 그냥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응시의사를 처리하면 전부라 일부를 수수료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접수 기간 내 주소지면 돈부 돌려줘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는 60%, 그 7일이 경과하고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는 50%예요. 7, 6, 7, 5예요. 7 앞에는 6, 7 뒤에는 5.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판이라도 건질 거 이렇게 외웠잖아.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판이라도 건질 거. 우리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죠. 자, 10월 26일에 합격했고 저녁 6시 전에 우린 최종 합격하고 신나는 밤 보내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다음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숙취도 없어. 잠도 빨리 깨. 너무나 기뻐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한 달 있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요. 그럼 자격증 주는 거지요. 한 달 동안 마음고생한 사람 60점.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증 주지 누가? 시도지사. 중요하죠.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앞에 국토부 장관 X. 예, 국토부 장관 들어가면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어요. 시도지사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해야 되는데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세요. 저 밑에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국토부령에 따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국토부령에 재교부 신청서가 있어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이 있어요.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처음에 받았던데. 그리고 우리 재교부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우리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재교부는 무조건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 납부합니다요. 자, 뒤로 갑니다. 우리 대여 등. 우리 자격 취소가 네 가지 있잖아요. 자격 취소 네 가지.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양이 그 동그라미 1번 문장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 취소 1-1.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 자격증 Z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게 소속됐어. 위법징역. 위법징역. 다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고할 수 있는 사유죠. 이게. 행정처분, 행정형벌을 병고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았으면 안 된다. 1-1.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면세 쓰면 안 된다. 1-1. 자, 판례.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서 말하는 자격증 대여의 정의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별걸 다 내요. 근데 이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죠. 이제가 동업했습니다. 동업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동업 자체로서 위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했더라도 그 자체로서 대여다금은 틀려요. 그랬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를 다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지.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여기다 뭐만 하셨다? 서명과 날인만 했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외관상으로 보면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진다. 공인중개사한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다? 중개보조원이죠. 그러므로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외관상 실질적 뭘로 판단해야 돼? 당연히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 기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의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거기 적혀있죠.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로 중개업을 하게 한 것이니까 그런 이유죠. 자, 밑에 또 하나 판례는 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사무소 이름은 부동산 뉴스, 직하면 대표라고 썼을 때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으로 본다. 자, 2절도 끝났고 3절 갑니다. 간단한 단원이니까 이게 쭉쭉쭉 빨리빨리 듣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육제도 교육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과 그리고 직무교육과 또 연수교육, 사고 예방교육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개보조원 되고 싶으면 미리 뭘 받으세요? 직무교육을 받으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 받으세요? 실무교육을 받으세요.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은 매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으세요. 보조원은 받을 필요가 없죠.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고 연수교육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니까 연수교육에만 과태료가 있죠. 500만 원 이하. 이걸 좀 이따 배우는데 전원다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교육 대상자 1, 2, 3, 4 묶으세요. 묶으시고 보조원 빼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 자는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자, 법인은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다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거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설치신고일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은 언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 빼고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수습이라는 건 소공이 될 때는 거치지 않습니다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무수습은 없습니다. 나중에 실무수습에 관한 대통령령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어 언젠가는. 예를 들면 소공으로 일정 기간 일해야만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의 대표자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근데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수습은 포함한다고 맞다고 해야 돼요. 실무수습 빼고 낼 때가 많습니다만 안 받는다고 뺀다고 안 받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실무수습은 요즘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1, 2, 3번은 실무수습을 포함된 실무교육 받는다고 답하셔야 되고요. 맞다고 하셔야 되고 소공은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그러면 X로 하셔야 돼요. 4번이. 그리고 등록 신청일이냐 설치신고일이냐 고용신고일이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보존 빼고 다 들어왔죠. 누가 실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이 3가지 교육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죠. 아까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라고 그랬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있는 학교. 나중에 8장 가면 나와요. 8장 가면. 자, 직무교육. 누가 되고 싶을 때 중개보조원 되고 싶으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3가지 교육 중에서
여기만 등록관청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로 풀어야 돼. 당연히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면제 갑니다요. 실무교육의 면제.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실무교육의 면제. 실무교육은 관두고 1년 안에 다시 될 때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공이었는데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하거나 소공의로 고용신고가 싶다는 면제되죠. 또 소공이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또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공으로 고용신고한다면 안 받는 거죠. 기준점이 폐업 신고일,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이에요. 폐업 신고일,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부터 1년. 1년이 지나면 다시 받는다고 하셔야죠. 다음에 실무교육의 내용은 안 중요해요. 법률 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이거 중에 뭐가 빠졌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게 내야겠지. 나오고 싶다면. 시간은 외우셔야 되지. 28, 32, 28, 32. 자, 직무교육의 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보존으로 고용신고한다면 당연히 직무교육 면제. 직무교육의 내용은 좀 아셔야 돼. 내용에 뭐밖에 없어? 직업윤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법률 지식, X. 뭐 알아서 뭐하게. 경영실무, X. 뭐만? 직업윤리만. 안 싱겁게, 향기롭게. 자, 중개보조원입니다. 몇 시간?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 갑니다. 3시간, 4시간. 3, 4. 밥도 안 줘. 다음 연수교육. 누구랑 누가? 개공과 소공은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요. 보조원 X. 자, 뒤로 가면 여기는 과태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누가?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어요. 여기만 과태료가 있습니다요. 500만 원 이하. 다음 2년마다 받으면 깜빡하죠. 그러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거는 아무개를 딱딱 찍어서 알려주는 거죠. 아무개 당신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2달 전까지야. 열흘 전이 아니야. 다음 연수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게 참 잘 어울리죠. 연수교육이랑. 법 제도의 변경사항, 경영실무도 있고 직업윤리도 있고요. 시간은 12, 16. 다음 사고 예방교육 갑니다요. 예방교육은 우리 예방주사는 몇 차까지? 3차까지 전원 담아줘. 예방교육,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담아주세요. 국토부 장관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시도지사는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3차까지 전원. 누구?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X. 전원다. 전원다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하려면 미리 좀 알려줘야 되겠죠. 일단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공고할 수도 있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등록관청 그 안에 있는 모든 개공 대상으로 다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할 수도 있는 거고 특정인 대상으로 통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틀리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맞게 나왔을 때 공고? 나 공고 못 본 것 같은데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10일 전까지 예방교육을 이렇게 쓰면 돼요. 예자 뒤집어 쓰면 십자가 나옵니다요.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비용은 직접 교육 대상자가 다 내야 돼. 실무교육 13만 원, 직무교육 4만 원, 연수교육 8만 원 내가 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국가가 놔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방교육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2장이 다 끝났습니다. 간단한 단원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했어요. 이 정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귀로 들으면서. 자, 3장 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등록의 성격은 별로 안 중요해요. 뭐 기속성 보이죠? 그 두 줄 법조문인데 이런 뜻이에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기준을 다 갖추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법이 그렇게 써 있어요. 법적 요건을 다 갖추면 반드시 등록해 주래. 거부하지 말해. 동네 왼수가 와도 해줘야 돼. 헤어진 남친이 올 때 그때는 해주지 마. 고집이 있어야지. 네, 너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빼고 해줍니다. 자, 적법 요건 주의.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3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등록 신청 누가 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아주 중요한 거잖아. 소공의 상태에서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 이중 소속 금지로. 그래서 소공을 뭐 한다? 제외한다고 문제 푸셔야 돼. 소공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이 문장을 바꿔 읽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바꿔 읽을 수 있네. 이거 소공은 제외. 이게 맞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건데 이게 제외인가 포함인가 헷갈리면 이 문장을 바로 밑에 문장처럼 바꿔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자, 소공 제외한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어디다 하면 등록관청이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합니다. 구가 있으면 구로 가는 거고 구가 없으면 시청으로 가는 거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이거야.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시도지사죠. 예를 들면 광역시장은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주네. 그거 다 틀립니다. 등록관청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헷갈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에 매우 중요한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등록 기준. 등록 기준에 등록 기준은 뭐라고 돼? 등록 요건이라고도 하고 뜻은 뭐예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자,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받으세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다른 교육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 교육이 이름 바꿔치기에서 나와요. 교육 이름 바꿔치기.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다 틀려요. 작년에 이런 지문이 떴지.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오, 등록 신청일 전 1년에 미리 받는 거니까.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소공 고용신 보할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뭘 갖춰라?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는 거죠. 잠깐만 보시면 건축 허가 받죠? 건축 허가. 건축물 지을 때 그다음 착공신고, 건축물 시공하고 감리받고 건축법에 따른 이제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다음 등기부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게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원칙이니까 시험에는 안 내요. 예를 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지문 잘 안 내요. 반드시 이렇게 쓰는 거 좀 약간 유치하다 생각하거든요. 잘 안 냅니다. 물론 틀리긴 했습니다만 잘 안 냅니다. 예외가 있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예외. 주로 이게 뜨죠.
주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면은 박스 밑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X 이런 지문을 좋아해요. 들어갑니다. 자, 언제든 등록할 수 있어. 그래도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설 건축물 등록 안 된다. 무허가금을 다 등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우리 꿈은 소유. 그다음 1순위는 사용대차, 무상 빌려 쓰는 거. 그다음 마음에 드는 건 전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임대차. 다 가능하다 이거야. 자, 밑에 지문 풀어볼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사용 승인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은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등록할 수 있으니까 틀렸죠. 등록 신청자가 반드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야 한다. X. 사용대차도 되고 전세도 되고 다 되니까. 자, 뭐 중개사무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법인이 갖출 요건 괄호 안에 중요하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 밑에 지문에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5인데 협동조합 낼 때 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도 꼭 줄 수밖에 없어요. 괄호 안 주면은 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옳게 내려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로서 자본금이 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안 내고 주로 괄호를 내는 거지. 괄호를. 저 밑에 주의 1번처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하면 X.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 안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시 올라갑니다. 법인은 경업제한 받잖아요. 그래서 법의 14조에 정해진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데 실제 시험에는 14조 이런 숫자는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요.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맞는 말이죠.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 가면 배우죠. 4장 가면 중개업 5개 경공매.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5. 택지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X. 도배 이사업체 운영 이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록할 수 있다. X. 소개만 하는 거니까 겸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대표자 중개사 대표자 제외야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중개사야 됩니다. 주의의 3번처럼 대표자 빼고 1명이면 1명, 빼고 2일 땐 1명, 빼고 3일 때 하나, 넷, 둘, 5도 2, 6도 2, 3분의 1이니까 7일 땐 셋, 8도 셋, 9도 셋, 열은 넷이겠죠. 10보다 10 넘는 거 되겠어? 안 되겠지? 아무튼 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중개사가 아니어도 대표자 제외한 임원사원은 될 수 있더라. 그 다음 4번 대표자, 임원, 무한책임사원은 전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두고 싶다면 책임자가 함께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음 중개사무소 갖추었고요. 밑에 주의의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5로 보시고요. 자, 5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오른쪽 가고 6번 풀어볼래요? 6번은 왜 틀린 거예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이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부동산 중개업할 때 등록 기준 갖추어야 한다. 그럼 X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등록 절차 요건을 다 갖췄으니 이제 등록을 신청합시다. 등록관청에 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써내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뭐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자, 서류 내는 거 안 내는 거.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 X, 건축물 대장도 X, 공무원 확인사항,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 X. 자격증 사본 안 되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 다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지금 내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따 또 말씀드리죠. 제출 서류.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보면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요. 아까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위탁하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그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여건용 사진, 또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는 내야 되겠지.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즉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거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써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뭘 내야 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서류를 누군 내야 돼? 외국인은 내야 됩니다. 외국인. 대한민국 사람은 안 내요. 신원조회 하니까. 5번도 출제됐죠. 상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만 내라? 외국 법인만.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만 제출한다. 이걸 이제 신청서 내고 서류 내고 수수료 내면은요, 놓고 가라고 그래요. 놓고 가, 우린 가서 개업 준비하죠.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지. 그리고 요건에 적합하면 이제 뭘 해줘야 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법인인 개공으로 구분해서 뭘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이 등록을 하고, 이 말은 장부에 이름을 적어 올려주고, 내 거 등록대장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컴퓨터로. 등록대장을 만들고,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죠? 개공이 된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신청받고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뭘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서면 통지. 그 밑에 X지번이 있을 거예요. 왜 틀렸어요?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 X입니다. 등록증 교부냐 서면 통지. 개공되었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서면 통지 내용은 뭐예요? 개공되셨으니까 등록관청에 뭐 찾으러 오세요? 등록증 찾으러 오세요. 근데 등록증을 받으시려면 뭐 해오셔야 돼? 보증 설정해 오셔야 돼요. 근데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는 보증 설정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등록 번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등록 후부터만 보증 설정이 가능하구나. 또 등록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 등록관청에 뭐 해주세요? 신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라. 그럼 뭘 준다 이제? 등록증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이름 다 틀리는 거예요. 자,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에 대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거기 맨 앞에 등록관청 조심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와요. 등록관청이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 국토부령이 정하는 등록증 교부해라. 2번. 국토부령 가봤더니 등록관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뭐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좋아요. 확인이 되어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주의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언제 하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니까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를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X.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저 위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등록 신청할 때 낸다. X. 등록 신청할 때 낸 게 아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얼마를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엄부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 그럼 휴업하는 거니까 뭘 해야 돼?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하고 3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 또 등록상 통보 주어가 누구예요? 등록 간청이 주어예요. 등록 간청은 매월 다음에 세 가지를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협회 통보입니다요. 딴 데 통보하면 안 돼요. 등록증 교부, 각종 신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했던 거, 업무 정지했던 거. 전부 다 그 중개사무소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죠. 등록증 교부, 태어났어. 거기 휴표, 놀아주고. 분사무소 설치, 태어났어. 중개사무소 이전, 자기는 변했어. 고용신고, 애 낳았어. 고용의 종료신고, 집 나갔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죽어 놀아. 이런 것들이죠. 이 중에 골라내는 거죠. 문제 내볼까요? 등록 간청은 고용신고 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한다. 5. 등록 간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뭐가 빠져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빠져도 맞다. 등록 간청은 등록 취소 처분한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 5입니다. 등신 행정처분입니다. 밑에 지문. 1번 틀린 이유는 시도지사가 아니죠. 협회 통보. 2번. 그렇죠. 3번은 옷은 바뀌어도 맞아요.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한 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라. 5.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연습하셔야 돼. 자, 종별 변경은 거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한다는 말 나오죠. 이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한다. 이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 수출발해야 돼. 다만 편의를 봐줘요. 종전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종전의 등록증은 꼭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그것도 알아야 되고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그다음에 종전 등록증은 반납. 밑에 뭐 효력 소멸 읽어보세요. 사망 예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사망 예산 중요한 건 절동 취소 사유라는 거. 이때 X는 뭐냐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밑에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했어.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했어도 똑같이 3-3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판례 되게 중요하죠. 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왜 자격증을 따고 등록 기준 갖추고 결격이 없는 자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겠니? 그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거기 첫 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 증 따라, 요건 갖추어라, 결격이 없어라. 이 규정들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약정 효력을 없애버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자는 자격이 없는 자지. 자격이 없는 자인데 뭐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뭘 했다면 중개업. 이 중요하죠. 이게 세 글자가. 잘 색칠하세요. 중개업을 했다면 그 보수약정은 뭐다? 무효다. 무효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자도 자격은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이자가 뭐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 보수약정이 강행법규 위배 아니잖아. 그러니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이거야. 다만 과다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니까. 과다하지 않은 보수약정은 유효 이렇게 문제 나와요. 과다하지 않은 보수약정은 유효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받아야 한다. 중개업하시려면 자격증 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되게 중요하죠.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 그 당사자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또 개공한테 미등기 전매 중개 의뢰한 당사자, 미등기 전매 중개줘요 라고 개공한테 의뢰한 당사자도 무슨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4번 조심해야 돼요. 4번. 네 번째 판례에 잘 나와요. 그 다음 거는 뭐냐? 잠깐만 적어볼게요. 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한다. 이게 우리 법조문이거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다. 그럼 이 자가 자격증이 있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서 처벌돼야 한대.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 자가 뭐라고 정하냐면 나는 애초부터 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라 나는. 등록할 수 없는 자니까 나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는 말이 아니냐. 난 애초부터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판사님이 웃기고 있네 정말. 아유 정말. 에이! 그래서 밑에 밑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도 똑같이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 자 밑에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어. 등록증을 양도했어. 등록증을 대여했어. 우리 절동치 반드시 등록 취소 1-1.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했어.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았어. 형벌 1-1. 3번은 이중 등록 절동치 1-1. 이중 소속, 개공 등 다 금지되지.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이면 다 될 수 없어. 개공이면 절동치 1-1, 소공은 자격 정지 1-1, 보조원은 행정처분 없죠. 형벌은 다 똑같이 갑니다. 자, 잘 익게 되는 거지 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결격 사유부터 들어갑니다.